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입니다. 팰리세이드는 현대 SUV의 기함이고 이번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좀 더 고급 사양이 나왔어요. 기존에는 없던 최상위 트림 캘리그래피가 신설이 됐고요. 2열의 편의성을 높인 VIP 패키지도 추가가 된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캘리그래피는 안팎의 디자인이나 소재가 일반 팰리세이드보다 좀 더 좋습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한 2.1L 디젤과 3.8L 자연흡기 가솔린 두 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2.1L 디젤의 캘리그래피 H트랙 사양입니다. 캘리그래피는 전면의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그릴인데 이 그릴 디자인이 캘리그래피 전용이죠. 일반 팰리세이드의 그릴은 그 디테일이 직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이 캘리그래피는 자세히 보면은 약간 역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인테이크 그릴과 스키드 플레이트의 그 디자인도 조금씩 다릅니다. 전면 디자인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주간등인데 이 주간등이 면적이 넓기도 하지만 빛이 굉장히 좀 밝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좀 눈에 띄는 디자인이죠. 차체 사이즈를 모하비나 지포 렉스턴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큽니다. 전장과 전폭, 휠베이스가 가장 길고요. 반면에 전고는 가장 낮습니다. 후면의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같은데 범퍼 하단 쪽의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요. 전면과 다르게 팰리세이드는 그 뒤쪽에서 보면은 그 넓은 전폭이 더 두드러지는 디자인 같아요. 이 후면 디자인이 직선이 좀 많이 쓰였고 거기다가 그 팰리세이드라고 차명이 좌우로 좀 길게 크게 붙어 있어 갖고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머플러 장식은 많은데 이 차는 머플러 장식은 아니고요. 그리고 앞쪽에 비해서 이 뒤에 방향지등은 크기가 좀 작고요. 트렁크에는 따로 엔진을 나타내는 배지는 붙지 않습니다. 사륜을 선택을 하면은 H트랙 배지만 붙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 사이즈는 245에 50R 20입니다. 팰리세이드에서 가장 큰 휠 사이즈고요. 이 20인치 휠은 캘리그래피 전용입니다.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의 실내는 전용으로 세 가지 내장이 있습니다. 블랙 원톤과 카키, 베이지인데 지금 보시는 실내가 카키고요. 기존의 팰리세이드에 비하면 실내에 딱 앉았을 때 그 느낌이 좀 더 고급스럽긴 합니다. 근데 좀 자세히 봐야지 차이가 느껴집니다. 가장 두드러진 거는 A필러와 천장에 적용된 이 소재인데 이 전체가 스웨이드가 적용이 돼 있어요. 이게 만져보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그 일반 직물이나 그 멜란지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요. 눈으로 보기에도 고급스럽지만 만졌을 때의 촉감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과 시트 상단에 적용된 이 디자인 패턴도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확실히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어두운 색보다는 그 베이지, 밝은 색이 좀 더 고급스럽긴 합니다. 와이드 모니터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이게 돌출형이다 보니까 그 위치 자체가 좀 높아요. 그래서 메리평보다 눈에 좀 잘 들어오죠. 모니터를 볼 때 그 운전자의 눈높이와 거의 비슷해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기본 3분할이죠. 여기서 페이지를 넘겨서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팰리세이드 시승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 역시도 좀 미니밴 같은 그런 편의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후석 취침 모드라든가 음성 메모, 후석 대화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 후석 대화 같은 경우에는 1열에 앉은 사람의 목소리가 그 스피커를 통해서 2, 3열의 승객에게 전달되는 그런 기능인데 그러니까 주행 중에 좀 시끄럽잖아요. 외부 소음이. 좀 더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설정에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주행과 관련된 정보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의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에 들어가면은 그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 그 가속의 응답성을 그 빠르게와 보통 느리게 세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주행 편의는 ADS죠. 그 주요 그 ADS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메뉴에서는 그 3열 시트의 등받이를 이렇게 양쪽 개별적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펼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열에서 그 3열 시트의 등받이를 접고 펼 수 있는 기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요거는 좀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라이트는 무드 조명 메뉴입니다. 이번에 추가가 됐죠. 실내 무드 조명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색상 총 폴라 화이트와 문 화이트, 아이스 블루, 오션 블루, 제이드 그린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과속 안내 연동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서 과속 안내가 제공될 경우에 그 실내 무드 조명이 깜빡이는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는 없던 거죠.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아주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도어 트림과 센터 패시아 쪽에 가늘게 한 줄로 들어갔고요. 밝기를 가장 밝게 해도 빛이 아주 밝은 편은 아닙니다. 좀 은은하죠. 지금은 어라운드 화면이고요. 기본 화질이나 기능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기본 2분할 화면인데 오른쪽이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탑뷰고요.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밝기와 명암이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탑뷰 초기 모드와 전방뷰 초기 모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송풍구 아래쪽에는 주요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는 터치스크린인데 그 안쪽에 그 메뉴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려면은 이제 몇 단계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요 메뉴를 이 밑에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눌러서 한 번에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밑에는 공조장치와 기어 버튼,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 센터 패시아 자체가 되게 넓고요. 그리고 각도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근데 모니터에 비하면은 위치 자체가 좀 낮아서 운전하다가 이제 공조장치를 볼 때는 이렇게 시선이 약간 좀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 전체적인 면적이 넓고 특히 버튼의 크기가 대체로 다 크거든요. 그래서 눈에는 좀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은 그 센터 패시아에 물리 버튼이 좀 많은 편인데 이것 때문에 그 사용 편의성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공조장치는 아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고요. 바람 세기는 버튼으로 하고 이 온도 조절은 다이얼로 처리를 했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버튼식이고요. 같은 단수를 두 번을 누르면은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고 계기판에는 현재 변속단이 선택됐다고 이렇게 메시지도 뜹니다. 그리고 D 상태에서 차 문을 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체결이 되고요. 이거는 브랜드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는 그 D 상태에서 차 문을 열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야지 피로 걸리는 브랜드도 있거든요. 드라이브 모드는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한 다이얼에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온로드고요. 컴포트와 에코, 스마트, 스포츠 네 가지가 있고 여기서 오프로드를 선택을 하려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오프로드 모드로 전환이 되죠. 스노우와 머드, 샌드 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팰리세이드급의 중형 SUV는 그 미니밴 같은 패키징이 많은데 그러니까 수납 공간을 좀 더 넉넉하게 확보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차도 이 부분의 그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죠. 보시는 것처럼 커버 자체가 되게 넓고요. 이거는 이렇게 누르면은 열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컵홀더가 이제 수납식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컵홀더가 튀어나오죠. 이거는 그 모닝과 좀 비슷한 방식이죠. 그래서 컵을 수납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이 공간을 아주 크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는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안쪽에도 USB 단자가 하나가 있고요.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도 상당히 넉넉합니다.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카니발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넓기는 넓지만 그 깊이도 있어갖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00mm 넣고도 약간 여유가 있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하나와 12V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센터 패시아는 플로팅 타입인데 이 밑에 있는 수납 공간의 용량도 꽤 크죠. 그리고 여기에는 USB 단자와 12V 하나씩이 마련이 됩니다. 차 사이즈 대비 운전대의 크기는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이 가운데 부분에는 반펀칭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말이 완펀칭이지 실제로는 반반 펀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살짝 그 펀칭 모양 맞는 정도입니다. 근데 만져보면은 확실히 이 반펀칭 된 곳과 아닌 곳의 그 그립이 조금 달라요. 반펀칭 된 곳이 좀 더 손에 잘 잡힙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상단과 하단 부분은 조금 미끄러울 수 있어요. 스티어링 칼럼에는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가 현대 브랜드의 SUV 기함인 걸 생각을 하면은 운전대 조절이 수동인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팰리세이드는 이번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계기판도 바뀌었죠. 풀 디지털 12.3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소나타와 거의 같은 디자인이고요. 캘리그래피에는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는 계기판 디자인이 달라지는데 지금이 컴포트고요. 이게 에코, 스포츠, 스마트. 계기판 디자인이 변경될 때 속도가 느린 편은 아닌데 그 그래픽의 움직임이 아주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앞뒤 토크 배분이고요. 연비, 요소수 레벨인데 지금 요 정도가 나왔을 때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컨텐츠 구성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전반적인 시인성은 괜찮은 편이고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도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주행 경로 안내와 도로교통 표지판 안내, 주행 편의 정보, 후측방 안전 정보, 차로 안전 정보 이렇게 다양한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속도계의 경우에는 크기를 크게와 작게, 중간 3개, 속도계 색상도 흰색과 주황색, 녹색 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최신 버전의 그 HUD,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에 적용된 HUD는 요 숫자 크기나 속도계 색상 변환하는 그 메뉴가 없는데 이거는 이전 세대 버전이어서 있네요. 시트는 성인 남자가 앉아도 충분한 크기입니다. 저보다 체구가 큰 남자가 앉아도 그 크기가 넉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의 쿠션은 약간 부드러운 편이고요. 등받이나 그 쿠션에 비해서 헤드레스트의 쿠션은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나파 가죽답게 시트 가죽의 질도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고요. 방석의 기본 길이는 성인 남자 기준으로 약간 좀 짧은 편인데 그 앞쪽을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죠. 확대할 수 있는 폭도 큰 편이고요. 확실히 패밀리카의 용도로 나온 차는 2열의 공간도 크지만 그 2열 도어의 크기도 큽니다. 문을 열면은 들어간 입구 자체가 넓어요. 이 차는 7인승이어서 2열에 2개의 독립 시트가 놓이는데
작년에 시승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인승보다는 7인승이 2열 독립 시트가 좀 더 편합니다. 2열 시트는 등받이의 각도 조절이나 그 슬라이딩의 폭도 꽤 큰 편이고요. 지금 가까운 쪽 시트가 최대한 뒤로 슬라이딩을 시키고 등받이 각도도 최대한 눕힌 상태인데 굉장히 편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트도 편하지만 전체적인 거주성 면에서 가장 좋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열 시트는 양옆에 팔걸이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1열 시트를 가장 낮게 한 상태에서도 이 밑에 쪽의 공간이 꽤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의 폭도 넓지만 그 상하의 여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별도의 공조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바람 세기를 조절하면은 1열까지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2열에는 통풍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차는 2열에도 통풍 시트가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1열 시트 양쪽에 USB 단자가 하나씩 마련이 됩니다. 2열의 도어 트림을 보면 더 미니밴 같은 패키징이죠. 보통 SUV 2열 도어 트림에 컵홀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차는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뒤의 사이즈도 다릅니다. 반면에 도어 포켓의 크기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2열에도 넓은 범위는 아니지만 도어 트림에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고요. 수동식 그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는 이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원터치로 슬라이딩이 되고요. 근데 이 차는 가운데 부분이 뚫려 있어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중간에 있는 통로로 3열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2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고 등받이도 거의 90도로 세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3열에 앉으면은 그 공간의 여유가 꽤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도 이만큼이 남아요. 그리고 2열 시트 밑으로도 신발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반면에 이쪽에 2열 시트는 아까처럼 최대한 등받이를 눕히고 슬라이딩도 최대한 뒤로 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성인이 앉기가 좀 힘들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 3열의 공간은 2열 시트를 어느 정도 슬라이딩을 시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SUV의 3열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 공간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3열 시트 치고는 그 등받이의 넓이라든가 쿠션이 꽤 좋은 편입니다. 반면에 이 방석의 길이는 좀 짧죠. 무엇보다도 이 차는 그 3열의 등받이의 각도를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3열 시트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USB 단자와 컵홀더 두 개가 양쪽에 하나씩 마련이 됩니다. 3열의 경우에는 여기 천장 부분을 좀 팔았잖아요. 그래서 헤드룸이 주먹 하나가 좀 꽉 끼게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헤드룸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3열 시트를 모두 세웠을 때 기본 트렁크 용량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 트렁크부터 3열 시트까지의 그 폭이 좀 있죠. 지금은 3열 시트 등받이를 최대한 뒤로 눕힌 상태고요. 트렁크에 있는 버튼으로 그 3열 시트를 모두 접거나 펼 수가 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헤드레스트까지 같이 접히죠. 그리고 여기서 2열 시트도 접을 수가 있고요. 2열 시트는 이제 펼 수는 없습니다. 전동으로. 2, 3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 이렇게 큰 공간이 생기고요. 트렁크부터 2열 시트의 등받이까지 굉장히 평평하게 쭉 이어지는 편이죠. 예, 공회전대 정수성은 4기통 디젤 엔진의 평균 수준이에요. 귀에 또렷하게 잘 들리긴 하는데 그 소리가 아주 그렇게 귀에 거슬릴 정도로 큰 건 아닙니다. 그냥 4기통 디젤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평균적인 수준 같고요. 반면에 그 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 주행거리가 2000km가 조금 안 되는데 그거 생각을 하면은 진동은 좀 있죠. 특히 작년 초에 시승했을 때랑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반면에 산타페와 비교를 하면은 이 차의 진동이 조금 더 적습니다. 이 차는 지금 에어컨이 꺼진 상태인데 운전대라든가 이 시트로 좀 가늘게 진동이 있고, 특히 이 센터페시아 쪽에서도 팔 기대고 있으면은 조금 진동이 전해져요.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보통 공회전 때 진동이 이 정도 있으면 에어컨 키면은 진동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또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1단 정도 틀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 진동은 좀 비슷해요. 이 정차 시의 운전대의 무게는 좀 가벼운 편이고요. 그래서 여성 운전자도 좀 쉽게 돌릴 수 있을 정도의 무게입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해요. 2.1L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소렌토나 G80은 그 신형 2.15cc 엔진이 탑재가 됐는데 이 차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산타페와 같은. 이 차는 저속에서 운전 감각이 좀 가벼워요. 방금 운전 때도 그 저속이나 정차 시에 좀 가볍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초반에 기동할 때 그때도 차가 좀 가볍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체는 비교적 이제 부드러운 쪽에 가깝죠. 얼마 전에 시승했던 그 비교 시승기 때 산타페도 좀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도 그거와 좀 비슷하게 하체가 좀 부드럽고요. 반면에 그 상하의 움직임은 이 차가 좀 더 진득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전반적인 주행 성능이 다 무난무난합니다. 이 승차감뿐만 아니라 이제 소음 같은 경우도
대략 80이나 90 정도 달리면은 노면 소음, 타이어 소음이 좀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20인치 휠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또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차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 차는 그 시야가 되게 좋아요. 전방이라든가 좌우 또는 후방 시야까지 꽤 좋습니다. 이게 후방 시야가 그 뒷유리 면적이 넓기도 한데, 이게 다른 차에 비해서 그 룸미러의 크기도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방 시야가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요. 이 사이드 미러도 그 사각지대가 굉장히 적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편인데, 그렇다고 뭐 아주 그렇게 대책 없이 흔들리는 건 아니고요. 적절한 롤을 허용을 하면서도 보편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정도의 승차감을 제공을 합니다. 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라든가 소렌토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소렌토는 풀체인지 되면서 하체가 좀 단단해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더 포근하고 좀 나긋나긋하죠. 확실히 노면이 젖어 있을 때와 아닐 때의 그 좀 차이가 있네요. 방금 그 오르막은 내리막에 비해서 노면이 좀 말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젖어 있는 내리막 대비해서 그 제어가 좀 덜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 차가 좀 무겁고 하체가 좀 부드럽다 보니까 이제 코너에서 속도를 내면은 차가 많이 기울어지긴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 모션 자체는 좀 안정적입니다. 이 차는 파워트레인은 같은데 산타페보다 조금 더 크고 무겁잖아요. 공기 저항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속력도 조금 느려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대략 한 54초인데, 같은 파워트레인의 산타페 2.2 디젤 H트랙과 비교해 보면은 이 차가 한 2, 3초 정도 느려요. 소렌토 그 신형 엔진보다도 조금 더 느리고. 근데 저번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생각보다는 같은 파워트레인 산타페보다 그렇게 느리거나 또는 그 평상시 운전 감각이 그렇게 좀 답답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 이 차가 회전수 그렇게 많이 안 올려도, 예를 들면은 대략 한 2000rpm 이전에 그 이제 터보가 돌아가면서 좀 힘을 받거든요. 그리고 가속 페달 많이 안 밟아도 좀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기어가 좀 빨리 내려가는 편이어서 생각보다는 그 평상시 운전에서 그렇게 답답하다 또는 동력성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와 에코가 있는데, 에코로 바꾸면은 대부분의 차들처럼 이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되게 둔해지죠. 그래서 출력이 줄은 것 같은, 실제로 출력이 줄는 건 아니지만 줄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제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빨라지는데, 뭔가 그 엔진 소리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컴포트 모드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제 똑같이 이렇게 밟잖아요. 그럴 때 그 가속 페달로 좀 진동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풀가속이 아니고 요 정도만 밟았다고 했을 때 그 가속 페달로 좀 진동이 전해집니다. 풀 가속을 해보면은 이 차는 그 실제 가속보다 체감 가속이 좀 더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수치로 보면은 그렇게 느린 건 아닌데, 체감, 운전자가 받는 느낌은 그거보다 좀 느립니다. 그리고 풀 가속했을 때, 그때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상관없이 가속 페달로 조금 더 진동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는 대체로 굉장히 고르게 나는 편이에요. 이게 오히려 산타페보다 전면의 바람 소리가 좀 더 고르게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고속 안정성도 꽤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차가 하체가 부드러워서 고속으로 직진하거나 이렇게 약간 굽은 길을 달릴 때 이제 그 상체가 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긴 하거든요. 근데 차체의 그 모션이 좀 불안정해진다거나 운전자가 받는 느낌이 좀 불안하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저는 고속 안정성도 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 스티어링도 같이 좀 묵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스포츠 모드로 바꿔도 그렇게 스티어링이 그렇게 묵직해지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반면에 보통 고속으로 가면, 또는 SUV는 이제 중심 부분에 그 유격이 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고속에서 좀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 차는 그렇진 않고요. 이 차는 디젤 엔진으로서는 ISG 때 엔진이 재시동 되잖아요. 그때의 그 흔들림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꺼질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꺼지지만, 켜질 때도 보통 디젤 엔진은 ISG로 재시동 될 때
좀 이렇게 흔들림이 있거든요. 물론 이 차도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좀 짧게 끝납니다. 정속주행 연비도 산타페와 대략 비슷합니다. 시속 90km로 정속주행하면은 이게 지금 그래프로 나와서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 힘든데 대략 한 21에서 리터당 25km 사이 이 정도로 나오고요. 시속 110에서는 대략 한 17, 18 리터당 이렇게 나옵니다. 팰리세이드 오랜만에 다시 타봐도 역시 가성비가 좋네요. 진짜 국내 SUV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어서 받으려면은 아직도 좀 시간이 걸리죠. 팰리세이드는 가격이 좀 싸게 나왔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거죠. 지금도 차 받으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팰리세이드는 이제 가격을 좀 올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연식 변경하면서 또 무작정 올릴 수 없으니까 고급 트림을 내놨죠. 연식 변경이 되면서 이 캘리그래피와 VIP 패키지가 추가가 됐는데 지금 타고 있는 캘리그래피의 경우에는 기존의 풀옵션 사양에 비해서 그 실내가 좀 더 고급스럽고요. 근데 실내 탔을 때 그게 차이를 확 느낄 정도의 고급스러움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베이지가 밝은 색이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이 차는 대중 브랜드의 SUV답게 다 대체로 무난하거든요. 이게 그 대중 브랜드의 볼륨 모델의 미덕인데 이 차가 딱 그런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장단점을 꼽자면은 이 차는 그 2열의 거주성에서 가장 강점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이즈의 SUV 2열과 비교해도 2열이 가장 좋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주성 뿐만 아니라 편의 장비라든가 뭐 시트 이런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팰리세이드는 2열에서 가장 큰 장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차 다른 현대차 시승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기판의 후측방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지등 켰을 때 이쪽에 후방에 그 화면이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그 화면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갖고 뭔가 약간 좀 어색해 보이죠. 물론 기능성에서 뭐 효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야간이라든가 뭐 비 오는 날 주정차할 때 그때 같이 사용을 하면은 좀 더 편합니다. 팰리세이드는 이번에 다시 한번 타봐도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좀 더 어울리는 차의 성격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주행거리가 많으면은 이제 기름값 때문에 디젤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고 하시면은 이 팰리세이드는 가솔린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로써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